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55화 공시밀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위현종 지은 명상계작 익산종.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나라의 녹국만 축내고 국가 발전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늙은이를 어여삐 여리시어 산까지 내리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창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무슨 말씀이오? 두 분은 나라의 두 기둥이지 않습니까? 특히 봉조와 옥천부원군가 되신 어른은 대국 이래 벌써 태조대왕, 영동대왕, 태종대왕 그리고 금조에 이르기까지 4대 사조를 모시고 멸사공공 신명을 다하여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조부이신 태조대왕은 공을 언제나 지근거리에 두시고 수시로 찾아 유학의 보전인 대학연희 같은 경도를 진강태하여 문무견천의 영주로 만들었다고 누누이 칭찬하셨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과인의 형제들이 어렸을 때 조부님께서는 몇 번이나 옥천훈께서 말씀한 것이라며 은주된 자는 꼭 명심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그는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그 천하를 다스리려는 현명한 고갱기신 팔과 다리처럼 군주를 모시는 중신들이 있어야 한다. 천하는 그 능력이 있는 현신들이 다스리는 것이다. 봉조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벼슬을 하셨지만 정종대왕이나 태종대왕 그리고 과인까지 세자스승을 지내시며 성군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의 과인이 있게 하셨습니다. 임금의 말에 유창은 눈물을 흘리며 부끄러워했다. 임금은 또한 사람 대대왕 유건을 지칭하여 그의 공로를 일일이 거론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종은 다른 어느 행사보다 곧 열릴 괴장하사식에 대한 기대가 큰 모양이었다. 예조에서는 길이를 잡아 의식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다. 세종 3년 1421년 1월 9일이었다. 한겨울 날씨만 온화하고 회청했다. 식장이 정해졌다. 세종 즉위 2년간에 완공된 경회로 후원에 노른 잔디밭이었다. 드넓은 잔디밭을 사각형으로 금식탐장을 치고 북조 중앙에는 작은 집 한 채만한 천막을 치고 대청 전면은 열득포 병풍 2개를 이어서 세워놓았다. 그 앞에는 두광의 임시보좌가 놓여있고 그리고서 등을 놓은 괴상이 서 있었다. 남쪽에는 대문을 만들어 놓았고 괴상 남쪽에는 하사파들 중심에 안석이 2개가 놓여있고 오른편에는 전제 15명의 사면육광의 앞세들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문 밖 서쪽에는 천막을 쳐서 아주 넓은 방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방은 만조벽관들이 대기하는 곳이고 나중 영은 경회로 안에서 버리게 되어 있었다. 회장을 하사할 때는 잔치를 열고 사면율각에 아항을 탄주하고 무의들은 군무를 치며 상공입경과 의정부의 동서간 문신들과 무신들 한성파는 애조번서 참가 참회 그리고 낭원들까지 모두 참회했으며 회장은 홍도에서 홍당이 특별히 제작해오며 조선은 예문관에서 미리 작성해온다. 회장의 재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1태 배는 나무로 된 의자를 말한다. 높이는 73cm이고 폭은 77.4cm이다. 앉을 때만 펴서 앉고 평상시엔 접어둔다. 앉는 자리는 3줄로 녹군을 만들어 녹군 2줄을 서로 반대편으로 겹쳐 보아 바닥을 만들었다. 뒷부분 몸을 기대는 등받이는 괴목을 다듬은 것이며 자작나무 껍질로 더 쉬워 품격 있게 보인다. 입장 장은 말 그대로 지팡이이다. 지팡이는 한 개가 아니고 꼭 3개가 딸려있다. 기억 장장 마이너스 190cm의 길이이며 지팡이 머리 우부분에는 새머리가 조각되어 있다. 이은 도장 마이너스 150cm 지팡이 안에는 긴 칼이 들어있다. 디귿 상장 마이너스 150cm 일상용 여름 겨울 지팡이 끝이 강하지 혓바닥과 닮아있다. 예조에서는 봉조의 도움으로 하사식장을 꾸몄다. 대형 천막 3개가 들어서고 모든 준비가 끝나서 임금께 보했다. 행사 날이 되자 임금은 모든 백관을 거느리고 행차를 했다. 임금이 용상에 좌정하자 남쪽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대문 쪽이 소란스러웠다. 백발로구 현신이요 모든 대신들의 환호성이 터졸랐다.
뱀은 뒤에서 큰 소리로 알리자 두 노신이 젊은 대신 등에 엎혀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 그러자 사면육광의 공축 악이 일어났다. 엎혀 들어오는 것도 또한 배로부터 행하여 온 의식이었다. 한호성은 두 노신이 대상 밑에 앉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만조백관이 마당 안에 들어와 도회를 끝내자 예조참의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백관들이 도복하여 주상에게 절을 올렸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봉조와 유상과 대제학 류관이 따로 절을 올렸다. 의식의 시작이었다. 괴장 입장. 남쪽 대문이 열리며 공조의 영인 네 사람이 붉은 비단에 쌓인 괴장 두 개를 각각 붙여들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임금의 좌편에 좌정시켰다. 괴장 하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하는 나오셔서 괴장을 받고 거기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와 빅찬, 유창이 일어나 임금 앞에 섰다. 그러자 임금은 이미 설치해 놓은 괴장을 덮어놓은 큰 비단 보자기를 벗겨내어 의자 대신 보자기를 하사했다. 악사의 연주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임금은 손순무 대신에 손을 잡아 괴장의 의자에 앉았다. 다음은 유창의 순서였다. 두 사람이 괴장에 앉았다. 다음은 교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문관에서 작성한 임금의 교서를 주소한 나와 큰 소리로 낭독했다. 마이너스 개국공신국 천구원군 공조와 유상과 대제함유관 이 두 분 중신의 춤과 덕을 기리노라. 대저지에는 1만가지 정무를 통괄하기에 넉넉하고 덕은 모든 관료들을 감흥시키기에 충분하다. 몸소 사대의 주군을 섬겨 중인은 더욱 듣덕 고수는 종심에 이르러 명달과 존귀함을 갖추었으니 진실로 나라의 주추들이며 과인의 고빙기신이다. 괴장의 진정한 진의는 지혜와 덕과 중에 있다. 지혜는 국정을 물 흐르게 하듯 만들고 조정 상하를 폭멸대에 아우르며 중은 나라와 백성을 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능력과 자세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긴 세월 동안 나라와 백성을 위한 공도로 몸박쳐 이승이 되었으니 괴장 위에 높이 앉을 만하다. 나라의 영광이며 백성의 홍국이다. 교서 낭독을 마치자 백관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천세, 천세, 천산세, 해동 조선국 천산세. 잔치는 새로 축성된 경회로 정과 가늘은 청마로에서 열렸다. 문무백관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연을 베푼 것이다. 박사들이 세종의 명으로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는 어린 청강지곡을 탄주하고 누이들이 춤을 추었다. 고화동말이여 노소동강의 잔치였다. 잔치 중간에는 지혜가 열려 두 노대신을 칭송하는 지문을 짓고 서로 벼루었다. 그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축하시 중에 성덕고개시를 소개해본다. 문제수 초희식 들으니 더벅머리 희롱하며 놀 때에도 tul기 독립주구나 기특한 그 재주가 남들보다 앞섰다네. 개국 공고 중이징 개국에도 공이 높고 충성심 장했도다. 홍승은 중시종에 입어 높은 책봉 당연지사로다. 박영이 박능지된 놀랍게도 입학할 때 예를 다 알았고 복도 풍경선설식 더군다나 형에 밟고 지도 또한 잘했다네. 성명행여 당맹국 성명은 다행히 에올라서나 익찬영음할 역세에 보라 임금 덮는 일 이젠 힘에 붙여 한 일오세. 유창의 모건제 본제 동문들은 벌써 먼저 세상 떠난 친구들이 많았다. 그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다른 동문들이 축하해 주었는데 그 중에는 동문인 남부제가 생전에 남겠다는 양춘 권군의 시를 들려주어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권군은 유창과 고운문화에서 함께 공부를 했으며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 중 하나였다. 권군은 익초의 곡사 사건 때 스승 기색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고 청줄 감옥에 갇혔었다. 모두 두 분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기는 어려 울 것 같다고 했는데 면회를 다녀온 유창리 이색 스승은 하늘이 내신 분인데 하늘이 가만히 있겠느냐. 반드시 천우신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충족이 너무 저지대에 있어서 잠마지만 떠내려갈 수도 있다 했는데 그의 말대로 목사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스승과 권군은 석방된 적이 있었다. 권군은 좌명공신이 되어 대제학까지 지냈다. 남부제가 권군의 유실하여 함성원 씨는 이랬다. 권군작 율박사 창과 함께 자면서 병대세와 송도에 바른 세월 주풍경수도 가을 바람에 낙엽 지는데
흥결사 정주 청동은 외롭게 매달려 있고 망어전려요 복도는 고적하네. 연상회사제 4년 동안 먹는 친구 공치운동처한 이불에 또 이 밤을 한굴리 나대엉 온갖 정담 고맙구나. 오의무로 병든 나를 위로하네. 회장 하사식과 위로잔치는 밤이 이울도록 계속되었다. 17 선조를 사모하고 숨들지심을 빌어라. 이튿날 이른 아침 유창의 집에는 직계 가족들이 다 모였다. 집 뒤에 있는 선조의 사당에 회장 하사 바른 못을 보하기 위해서였다. 장남 임풍과 차남 임대, 삼남 임계일, 차남 상우 등 사형제와 임풍의 아들들인 지줄, 신줄, 계주 등 삼형제, 그리고 임제 임길상우 등의 아들 6명도 함께 모였다. 자손들과 함께 유창은 선조의 사당에 들어가 고요제를 올렸다. 제사가 끝나자 유창은 모여있는 자손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임신으로서의 최고 명예라는 괴장을 받은 것은 오로지 성상의 은총과 너희들 모두의 사랑 덕택으로 생각하고 있다. 손자 9명이 철옹성처럼 지켜주고 있으니 두려운 게 없다. 더구나 여기 모신 우리 선조님들 한 분 한 분의 의무지덕으로 이 같은 영예를 안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리고 싶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조상님의 덕을. 그러면서 유창은 선조들의 의패를 일일이 들여다보았다. 잘 알겠지만 이분의 휘는 전자이시고 시오는 문양궁이시며 아우는 축관이신 이 어른은 우리 이유시의 도시주이신 분이다. 이분은 중국의 한나라 태고주이신 유방황제 40세손으로 강소성 횡성현에서 태어나 병부상서를 지내셨는데 워낙 천성이 한기충명하여 간신들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같은 동대학사 칠연과 해동인 우리나라로 망명하셔 처음엔 기계에 사시다가 홍보군 해이고하시어 평항을 세우시고 보항을 가르치시니 수백 명의 제자가 모였다. 만년에는 임금이 부르시어 정치를 보필하시며 높은 공원을 세우셔서 해동 이양의 조정으로 우러르게 된 분이시다. 고여 문종 치세행량간이다. 도시조 문양궁 전자 어른은 세 분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장남 변교공은 평장사를 지내신 것하군 비계시시고 차남 변구공은 광정대부 대사원을 지내신 분이고 삼남 변익공은 공익대부 대사원을 지내신 분이시다. 특히 차남이신 변고공의 장남 우멸공은 충록대부호 아린군이 되셨고 삼남의 장남이신 성은 한학군사 좌부계를 지내셨다. 문양공의 장남이신 산세 충무공은 물림망 한삼사사 공부상서를 지내셨다. 사세는 물림망 충무공의 장남이신 이성이신 이군은 추밀원 부사와 건교사 승리장군을 지내셨고 아드님이신 오대 창공은 밀직사사 대사원을 지내셨다. 6세이신 창공의 장남 승공은 밀직부사 겸 한전리사사를 지내셨다. 7세이신 승공의 장남이신 해공은 한내부사사 대제역을 지내셨고 차남이신 국주군 문화시중 평당사를 지내셨고 분관하시어 백천유시의 관시조가 되신 분이다. 8세이신 송계의 연공은 대제역을 지내셨고 송계공은 수라의 경은서 등 찬남을 두셨는데 장남경은 대제역 차남 그는 생원을 산남서는 나중 이름을 승비로 개명하신 후 국제공이시고 강릉 우계연의 세가를 이루심에 분관하시어 강릉유시의 관시조가 되셨다. 국제공은 당대의 대요였던 회원 안여의 제자로 상서자부계를 지내셨는데 청렴 강직하시어 임금 앞에서도 직간을 서슴지 않아 임금도 그분 앞에서는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국제공께서는 희세잉 송백, 송단, 송잘, 송다 등 사남을 두셨다. 그중 장남 송백공께서는 해성현 상호군을 지내셨으며 천봉, 철록 등 형제를 낳으셨다. 천봉공은 잘 알겠지만 너희들의 조부이시며 나의 아버님이시다. 3세이신 나 아버님은 고려 공미망 시절 안학군사를 지내셨는데 국권을 전단하게 된 신돈이 난령을 편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시고 고향에 돌아와 노무를 섬김에 정성을 다한 효자로 세상에서 해동대순이라 일컬었던 분이시다. 나의 숙부님이신 천록공의 아드님이며 내 사촌인 형은 평산부사에 공직하고 있고 아버님의 사추이며 내 셋째 숙부인 송자공의 장남행 금성군인 천성이 있다. 내가 사세이니 나의 아들들이 모세, 임성, 임제, 임계, 상욱
등 사형제가 모두 여기 참여했고 선자들인 육세 지준호, 진주, 개주, 급줄 등 역시 사형제가 참여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우리 유시의 본관은 산본이 있음을 기억해라. 산본이라 함은 1. 거창유시, 2. 백천유시, 3. 강릉유시. 이게 산본이다. 1. 거창유시는 홍도시조 전작 어른의 장자이신 백인당 고참미산성사 거타군 경규궁에 태가가 있던 거타군 내 예이름의 지명을 따서 거창유시라 했으며 이 백천유시는 전자 어른의 칠세선 문화시중 평당사 백천군 국주공의 공인 백천을 따서 백천유시라 했다. 3. 강릉유시는 국제공의 차세손인 내가 협찬객 국공신 옥천부원군에 훈봉되었기 때문에 태조가 교지를 내어 집안의 3대 흑국족군부에 대해 벼슬을 추청하였다. 예, 옥천부원군의 작포를 따라 본관을 강릉으로 정하여 강릉유시가 된 것이다. 강릉은 예부터 우개우고 옥당 옥천이라 불리우기도 하여 옥천부원군이 된 것이었다. 사당에 모인 직계 자손들에게 위패도 오신 조상님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며 선조의 이후지덕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후손들로서 숭죄지심을 언제나 간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 다음 율청은 괴장하사에 대한 임금께 올리는 감사의 전문을 지었다. 조회 때 나아가 바쳐야 했던 것이다. 드디어 세종 3년 1422년 2월 12일 경복궁 근정진에서 조회가 열렸을 때 율청은 임금께 괴장을 하사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전을 올리게 되었다. 삼가 공조와 협찬계국 공신 보국승록 대부 옥천부원군 율청은 주상 전하께 전을 올려 소신에게 내려주신 분의 넘치는 영광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옵니다. 둘이 결혼이 부상유치한 백면서생이었던 소신을 언제나 곁에 두시고 제왕제약 대학연의를 진강케 하며 누구보다 은혜와 신임을 내려주신 태조대왕의 그 하해와 같은 홍공결초본할 길이 없사온데 태종대왕 역시 소신을 세자의 스승으로 명하여 국본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태상왕께서 궁금하시다 주름관에 명하시어 지하에 계신 태조대왕을 모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뒤에는 상을 내리시고 게다가 과분하게도 운대에 소신의 초상을 걸게 하시고 맹목에 이름을 주게 하시고 금속에 저의 보좌를 끝없는 공을 새기게 해주셨더니 인신으로 그런 명예와 영광 입은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사조를 모시는 동안 세자이사로 세 분의 세자를 가르쳤는데 스승으로서의 모범을 잘 보였는지 부끄러움이 앞서 있는 차에 금상 전합에서는 괴장까지 내리시고 그만 960까지 내리시고 이 늙은이를 칭찬해 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늙어온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이젠 거래골도 사직서를 내고 물러가 조용히 여생이나 즐기고 살라는 듯인 줄 알아서나 늙고 기동이 어렵더라도 그 때문에 사직하겠다 하지 말고 이구이자와 직항의를 내려주니 힘들난 이구이자에 앉아서라도 나라와 백성과 주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들어있음을 하오니 이 고공하면은 소신의 백골이 진트될 때까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여 천명으로 이룩하신 이 나라 조선 강산이 태평천국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괴장하사 감사전문은 승지가 낭독하여 임금 세종과 대소신료들을 감동시켰다. 집으로 퇴청하자 충청도 직산에서 서남을 찾아왔다는 친구롱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마님, 소인은 직산 지당댁에서 심부름으로 온 노국입니다. 지당 무슨 일인가? 4달 초 아우의 날이 지당 선생 칠순이시라 몇 분만 불러 조촐하게 술잔을 나누고 쉬어투시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칠순 보기연을 하신다. 예, 하시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시려 했는데 3대 독자이신 아드님이 집안이 원래 단명한 분들이 많은데 아버님이 장수하시니 그걸 기려야 한다고 우겨서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알됐다. 시당 최병헌은 어렸을 때 야은 전옥생 스승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친구였다. 원래부터 병약한 친구여서 관련 날이 많았다. 과거는 유상과 비슷한 시기에 급제했고 출사도 비슷했지만 수주연령 수원을 지내다 병 때문에 은퇴를 하고 고향집에 돌아가 자연을 덧삼고 독서를 즐기며 여생을 보내던 친구였다. 고롱고롱 80이라더니 오래 사시는구나.
당연히 와서 축하해준다 하더라고. 전해라. 예. 노복이 떠났다. 고희연 시일을 맞추어 직산에 다녀오기로 하고 임금의 승낙을 받았다. 공교와 대신이 된 뒤부터는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고 꼭 참석해야 하는 회합이 아니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었다. 직산에 다녀온다는 거 한때 살고 있는 자부에게도 말해주었다. 해석하게도 부인은 5년 전에 경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서 유청은 혼자였다. 직산에 간다는 말을 들은 자부는 만류했다. 안 그래도 심장병이 고지셔서 요즘엔 숨이 차 걸음조차 시원하게 걷지 못하는 분이해서 직산이 어디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직산이 뭐 멀다고 그러느냐. 천안하고 붙어있는 곳이 직산이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타고 갈 텐데 뭘 그러느냐. 게다가 이제는 몇 남지 않은 어린 시절 친구이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한 번이라도 빠진 적 있느냐. 그건 그랬다. 자부 말대로라면 벼슬도 은퇴하여 시골집에서 할 일 없이 독선하며 사는 분이시니 바쁜 일도 없을 테고 그래서 자주 찾은 것이 아니랬지만 유청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소리. 진정으로 날 생각해주는 것은 그 친구뿐이다. 자부가 출타를 못하게 했지만 유청은 우려서 행장을 차리고 수레에 올라 직산으로 향했다. 충청도 직산은 천안고와 비롯한 살기 좋은 고장이 없다. 산자순영한 명당이로세. 내 고향 이름을 들어보게. 천안이지. 자네도 풍수학을 공부한 선비이니 천안이 무슨 뜻인 줄 잘 알겠지. 천안과 안양은 같은 뜻이지. 실록 전기소설 입창 제55화 끝. 다음 제56화에서 계속됩니다.